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오전에 재판을 서초동 법원에서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는 길이고요. 오늘 법원 오니까 뭐 도저히 주차를, 물론 법원 안에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항상 저도 외부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오늘은 외부에까지 펜스를 쳐가지고 도저히 접근이 안 돼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주차를 했는데, 오늘 뭔 일이 있지? 오늘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언론을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지지파, 우리 지지파보다 반대파들이 이제 뭐 차량을 가지고 와서 시위를 하는 모양인데, 허허, 조국 전 장관의 파워가 여전히 센 것 같아 보니까, 이걸 조지하려고 하는. 그때 대통령 재판에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엄청난 경비, 그 다음에 뭐 삼엄하네요. 일단 그렇고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좀 고민이라기보다는 좀 생각하는 문제 하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것도 진짜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라서 이게 뭐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름하여 마트료시카 소사이어티.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마트료시카 소사이어티. 이 말이 이제 언젠가는 좀 유행이 되지도 않을까. 근데 분명히 이거 제가 만든 말이니까 미리 제가 찜합니다. 마트료시카가 뭐냐면 이게 러시아 말이에요. 마트료는 mother, 엄마란 뜻이에요. 마트료. 그리고 시카는 이렇게 뭐 귀여운 것에 붙이는 전미사래요. 그러니까 뭐 엄마의 귀여운 형태. 귀여운 형태보다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엄마, 뭐 일본 말로 하면 뭐 마마짱 뭐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트료시카. 마트료시카 인형이 있어요. 마트료시카 인형이 어떤 거냐? 자, 이런 거 있죠.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거를 뭡니까? 두건을 이렇게 매달은 소녀의 모습인데, 그거를 딱 들치면 안에 또 있어요. 들치면 또 있어요.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그런 인형. 러시아의 민속 인형인데 그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마트료시카 인형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트료시카 소사이티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우선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마트료시카 인형을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인형, 제일 바깥에 있는 인형보다 그 다음 인형은 한 80% 크기랍니다. 그래야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80%, 또 그것에 80% 이렇게 작아지는데 보통 한 7개 정도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것은 72개, 계속 안으로 72개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보면 두건을 이렇게 두른 귀여운 소녀의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뭐 러시아 대통령 사진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변형 모델이 있을 수 있겠죠. 주로 오동나무나 자작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마트료시카 얘기를 하는가? 제가 예전에 유발 하라리 책을,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허허 재밌다 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종이 다른 종에 비해서 다른 종을 지배할 수 있었고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고 이렇게 그걸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념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거는 다른 동물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능력이다. 뭐 대표적으로 뭐 종교를 믿는다든가 철학을 믿는다든가, 심지어 돈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이제 요즘은 그때도 그랬지만 그냥 돈이라는 그 가치를 서로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동물 같으면은 실제 그 돈으로 환가할 수 있는 먹이를 좋아하겠지만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뭘 살 수 있다라는 그 가치 자체, 그러니까 그런 관념 자체를 믿고 따르고 그거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사피엔스라는 종이 다른 종에 비해서 뛰어난 하나의 뭐 징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그 회사 법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인 이야기. 저도 이제
법 공부를 하고 이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쏙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예를 드는 회사가 자동차 회사 부조예요. 뭐 부조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저기 유럽에서는 유명한 회사죠. 부조. 자, 부조를 한번 예를 들어 보자. 부조라는 회사가 차를 만들고 그 차를 이제 거래를 하는데 사람은 살아봐야 100년을 살기가 힘든데 부조는 몇백 년을 차를 만들어내고 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조라는 회사가 계속 지금 성장해 살아남고 있는 거고, 근데 과연 부조라는 회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이제 민법에서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인이어야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에는 크게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러면 자연인은 우리 같은 사람이죠. 뭐 조우성, 뭐 김갑동 이런 사람이고, 법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회사죠.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주식회사는 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식회사가 눈에 안 보인다니 무슨 얘기지?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이 벌고 큰 법인인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절대 삼성전자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 강남역에 있는 큰 그 삼성전자 저기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그거는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소유한 건물이지 그 자체가 삼성전자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내가 만난 그 삼성전자의 뭐 임원이나 그거는 삼성전자가 고용한 임원일 뿐이지 삼성전자 자체는 아니에요. 즉 우리는 삼성전자라는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믿고 그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구입한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그 사람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법인과의 계약 자체, 거래 자체, 그래서 이 법인, 주식회사가 살아가는 이것 자체도 관념적인 것을 사피엔스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유발 하라리가 하는데 그 뭐 말 되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제가 최근에 이런 사건을 한번 해봤었어요. 어떤 건강기능식품, 저희 의뢰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디서 뭔가 반제품을 공급을 받아요. 근데 그러면 그 반제품을 공급을 받는데 그 반제품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 이게 뭐 유기농을 쓸 수 없는 제품인데 유기농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되게 손해를 입었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이제 우리 법에서 유기농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요건이 엄격한데, 우리는 유기농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야, 너 이런 하자 있는 거를 말이야 우리한테 팔면 돼 이래가지고 소송을 하는 그런 간단한 소송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복잡한 거예요. 우리한테 납품을 한 이쪽은 또 딴 데서 또 납품을 받아, 그것에 또 반제품을. 이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그쪽에 얘기했더니 그쪽은 또 우리도 그것에 때 반제품을 또 납품을 받는데, 이제 최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 쌀이에요. 쌀가루. 그게 조금씩 가공되어서 여기에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납품을 한 사람도 되게 억울해하는 거예요. 난 솔직히 몰랐다. 이게 내 앞에 사람, 또 그 앞에 가보니까 또 그 앞에 사람, 또 그 앞에 사람.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 물론 계약은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사람하고만 계약했으니까 우리 앞에 사람한테만 책임을 묻는데, 이 사람은 되게 억울해서 그 자기 앞에 사람을 또 소송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소송 고지라는 방식인데, 그렇게 소송 고지를 했더니 이 사람은 또 그 앞에 사람을 또 소송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되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 제가 책을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썼던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뭐 예를 들어 음식을 산다 그러면 요 마을에서 저 김씨 아저씨가 된장을 팔아. 그러면 김씨 아저씨가 자기 윗대 아버지 때부터 된장을 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된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게 좀 하자 있는 제품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김씨 아저씨는 큰 비난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은 저 사람 말이야 먹을 거 가지고 저렇게 써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고, 때문에
김씨 아저씨는 자기가 된장을 만들 때 더 열심히 만들고 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자 여러분 아무거나 지금 그 가공식품이나 먹을 거 한번 그 슈퍼에서 산 거 한번 딱 펼쳐 놓고 보세요. 그게 무엇이든 이 제품 먹는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되어 있겠어요. 어떤 부분은 어디에 아웃소싱, 어떤 부분은 어디에 아웃소싱 제품 받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제일제당 이렇게 딱 나오지만은 그 사실 제일제당 자체에서 만드는 건 별로 없고 다 소싱해서 이렇게 해서 뭉쳐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물론 이제 문제가 펑 생기면 제일제당이 전면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누구 책임인지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하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따져 들어갈 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자, 우리 건물 들어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누수가 생기고 뭐 이러면 이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임대인도 복잡해요. 이 펀드들이 또 많이 이 건물을 갖고 있거든요. 펀드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돈의 뭉치예요. 또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에요. 돈의 뭉치가 펀드가 신탁업자한테 이거를 신탁을 하고 그러면 신탁업자는 이거를 또 외부 관리업체한테 또 관리 위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 관리업체랑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관리업체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신탁업자랑 얘기해야 되고 또는 그 뒤에 숨어있는 펀드랑도 얘기를 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이런 뭐 금융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하면서 소위 그 사모펀드 쪽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 일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자 만약에 우리가 어느 회사랑 일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사 자체도 이게 하나의 관념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대표이사랑 거래하면 일단은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 사모펀드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모펀드가 회사에 투자를 해요.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펀드에 돈을 댄 사람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무슨 군인공제라든가 큰 손들이 있어요. 돈을 막 내. 그러면 그 돈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통 LP라 그래요. LP. 그럼 LP들이 돈을 내면 그 펀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A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 A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또 컨트롤하는 사람은 이 펀드의 또 GP예요. GP라는 사람들은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옛날에는 그냥 1대1로 거래를 했는데 요즘은 너무 당사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이 뻥 터지면 이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도 되게 애매하고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이거를 LP랑 얘기해야 돼, GP랑 얘기해야 돼, 펀드 자체랑 얘기해야 돼, 아니면 그 뭐랄까 펀드의 또 질권자랑 얘기를 해야 돼. 이 뭐랄까 등장인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하나 살 때 이 음식에 관련해서 관련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궁극적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책임의 소재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 뭐 위험의 외주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뭐 현대산업개발 좋아, 현대산업개발이면 믿을만해. 그래가지고 현대산업개발에 공사를 맡기죠. 그런데 실제 공사는 누가 합니까? 큰 건설회사에서 직접 하지 않죠. 건설회사가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주고, 그래서 그 하도급 받은 사람들이 또 뭐 무슨 공사는 A사, 무슨 공사는 B사, 무슨 공사는 C사. 그러면 또 그 공사를 받은 그 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용직들을 인력시장 가서 자 오늘 공사는 누가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큰 회사에 믿고 맡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점점 외주화 마치 마트로시카 인형 안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우리가 누구랑 이 거래를 하는지 나중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뭐 2000 그 물류센터에서 화재나고 결국 돌아가신 분들이 다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잖아요.
그다음 인력 시장에서 그냥 그 프로젝트 때문에 이렇게 섭외되신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하면서 이젠 진짜 1대1 이런 거래는 없어요. 그런데 1대1 정도가 아니고 이쪽 상대방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일이 빵 터지잖아요. 서로 책임 없다는 거예요. 아까 뭐 그 펀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LP 책임이야, 아니 GP 책임이야, 아 이거 펀드 책임이야, 뭐 질권자 책임이야, 회사 책임이야. 이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 부모님이 계신데 자식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면 잘 되건 못 되건 그 자식이 이제 부모의 봉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한 아들이 5명 있어. 5명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건 형님이 챙겨야죠. 야, 내가 지금 서울에 있잖아. 네가 좀 고향에 있으면 네가 좀 챙겨. 네가 고향에 있으면서 어른들 것도 많이 받았잖아. 이 많다 보면 서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이, 사회 모든 분야, 그것이 유통이든 제조든 이런 금융이든 한쪽 당사자 또 양쪽 당사자가 너무나 복합적으로 이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1대1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추진해 가는데 약간 주인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라임 사태 같은 경우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펑 터지니까 그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주가 딱 한 명 있고 누가 책임지는 사주 한 명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재산을 내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온통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관련자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냥 직장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이제 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대빵이야 빡 쳤는데 또 나와, 쳤는데 더 센 놈이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근데 마치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나는 이 A라는 마트로시카 이 사람 이 존재랑 계약을 했는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이게 몇 개까지 있을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이게 나중에 이제 소송하고 재판을 들어가 보면 이게 사실은 내가 한 7개짜리 마트로시카하고 계약을 했구나. 이게 이제 뭐 미국에서 얘기하는 에이전트 프로블럼, 대리인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정립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파편화 분절화 되어 있는 요 구조가, 이 계약 구조, 이 법률 구조가 결국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주인의식을 희박하게 하고, 그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간 소외 현상, 이 전체 구조에서 그 개별 존재들은 소외가 되어버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거기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거래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이런 문제. 여러분 요즘 금융사건 이렇게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 은행도 나오고 투자자문회사도 나오고 자산운용회사도 나오고, 뭐 이 도대체 뭐 펀드를 은행에서 팔았다고 하는데 또 펀드의 뭐 운영사는 뭐 대표는 도망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배드뱅크를 또 만든다고 하고, 채권자들이 도대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결국은 사회가 점점 마트리오시카 소사이티가 돼서, 원래 주차를 좀 했네요.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면, 원래 의도는 좋아요. 그 좀 쪼개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누구 한 사람이 온팡 다 뭔가를 하게 되면 이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문성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맡긴다, 그 의도는 좋은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너무 쪼개져 있고 너무 파편화 분절화 되어 있어서 차라리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뭔가 하나의 엔티티랑 하는 것에 비해서 별로 유리하지 않은, 그리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마트리오시카 소사이티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안은 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하나의 이슈, 아젠다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오늘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